3. 활쏘기의 장려. 조선시대 무과의 정착과 활쏘기. 무과의 관행은 조선 개국 초의 일이다. 태조 6년에 명하여 의흥상궁부에 사인소를 설치하며 여기에서 경학, 병학, 유락, 수학, 의학과 사학의 육학지도관을 두고 대소신료와 한량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자제와 질손과 사위 가운데 성동 이상으로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자를 책임지고 추천하여 과거 시험에 맞게 나누어 문무의 예를 시험하여 재주가 있는 자는 그 고하에 따라 발탁하였다. 육학을 일러 경학은 명체적용지당이라 하고 병학은 성계재승지당이라 하고 유락은 흠율지당이라 하고 수학은 상명지당이라 하고 의학은 재생이라 하고 사학은 관덕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비록 존속되지 못하였으나 무학을 장려하며 활쏘기를 권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조 2년에 무과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등과 총목에 의하면 그 해부터 태종 7년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에 각 1차의 증광과 중시와 5차의 식량 문과를 하였으나 무과에 관한 기록이 없고 태조 2년에서 6차의 식년에 해당하는 태종 8년에 어병갑 등 33인과 생원 윤수 등을 등용하였는데 무과 장원은 마이성이라 기록하였다. 필원 잡기에 옛날에 무과가 없더니 태종 때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무과의 실시는 태종 8년에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이제 그 과거 제도를 고찰하면 문과와 같이인 신, 사, 해해, 경성과 각도에서 초시를 여러 거자의 시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방을 만들어 발표하면 다음에 자, 오, 요, 유해해 초시에 합격한 자들을 경성으로 불러서 먼저 목전과 육량전과 편전을 쏘고 기사와 기창과 격구를 시험하여 합격한 후에 강서를 보아 시수와 강서의 점수를 합하여 등수를 나누어 28인을 뽑는데 이를 회시라 하였다. 회시에 합격한 자는 어전에서 시험을 보아 그 등수를 정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전시라 한다. 초시. 경국대전에 의하면 초시는 원시와 향시의 구별이 있다. 원시는 훈련원이 주관하여 70인을 선발하고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 도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는 경상도 70인, 충청도 전라도 각 25인, 강원도 황해도 영안도 평안도 각 20으로 하였다. 다만 향리는 무경칠서를 강독하여 조 이상의 사람이라야 응시를 허락하였다. 목전은 세시를 240보에서 쏘아서 매 1시가 도달하는 자는 7분을 주고 넘어가는 자는 매 5보마다 1분을 더하며 철전은 무게가 6량이니 분을 주는 것은 목전과 같고 편전은 130보이니 매 1시를 맞추는 자에게 15분을 주고 관중하는 자에게는 배를 주며 기사는 매 1시를 맞추는 자에게 5분을 준다. 격구는 구문을 통과하는 자는 15분을 주고 옆으로 지나가는 가는 자는 10분을 준다. 복시. 복시는 병조가 훈련원의 칠풍관과 같이 명단을 작성하여 시취하되 시수는 초시와 같이 하고 강서는 사서오경 가운데 한 권, 무경칠서 가운데 한 권, 통감, 병요, 장감박의, 우경, 소학 가운데 한 권을 함께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고 전시는 기복역구를 통해 그 고하에 따라서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하니 이것이 소위 무선이다. 또한 도시와 취재와 연재의 법이 있다. 도시. 도시는 매년 봄, 가을에 거행하는 연무대회로 병조와 훈련원의 당상관이 의정부와 제조와 오이도총부 당상관 각 1명과 함께 군사와 동서반 종산품 이하와 한량의 자원에 따라 시취하였다. 무기와 강서의 과목은 무선의 때와 같으나 기사와 기창을 각 2차로 나누는 것이 특별하다. 190분 이상을 1등으로 하고 160분 이상을 2등으로 120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상을 주며 점수가 안 좋은 사람은 다시 연재를 하게 하는데 이는 경성 내의 예이며 지방은 각 보병마절 도사가 경성의 예에 따라 시취하여 계문하는데 그 도의 수령과 우후와 만호 등의 자제는 함께 시험 보지 아니한다. 연재. 연재는 도시의 규칙과 같은데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태고와 항속으로 벌하니 이는 경성의 예이며
지방에 있는 번을서는 정병의 연제는 각 진의 진장이 목전, 편전, 기사의 상기로서 시제하고 번을서는 수군의 연제는 수군절도사가 매년 순행하여 목전과 편전으로 시취하였다. 취제 취제는 도총부 당하관과 부정과 선정관의 택차와 제위의 병과 갑사를 보충하는 시취이다. 그 과목은 군관과 군사의 구별에 따라 다르지만 목전, 철전, 편전, 기사, 기창의 여러 기의 가운데 행해졌음은 다른 시취와 다르지 않다. 우선 도시, 취재, 연재의 어느 것이든지 경성에서는 그 시험을 훈련원에서 하였으므로 훈련원의 대청을 사청이라 하는 성간에 글이 있다. 훈련원은 태조 초의 훈련관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훈련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모두 조선 초의 무과시취와 연무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조선 중엽에 이르러 군제가 변하고 총기가 사용되었으나 무과에서 궁시가 추가되고 궁술로서 무를 권장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조총은 다만 시취의 한 과목으로 더해졌을 뿐이므로 근본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하겠다. 식년에 무과 28인과 문과 33인을 뽑는 것은 경국대전의 원칙이다. 문과는 경우에 따라 혹 26인, 27인, 29인, 31인을 뽑아서 모자라는 경우와 혹 34인, 35인, 36인을 뽑아서 정해진 수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33인을 시취하는 원칙은 500여 년을 통해 끝까지 잘 준수되어 왔다. 무과는 그렇지 못하고 이 원칙을 무시하였다. 세조 2년에 무사의 국력이 130근의 궁을 가득 당길 수 있어야 시험을 허락하며 정해진 수에 따르지 않고 인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시취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재 본의를 표방함으로 인해 세조 5년 별시에 1800여 명을 뽑는 예외를 시작으로 지방 별시에도 이 시기이다. 선조는 임진왜란에 적의 머리 1급을 획득하는 자는 공사천을 막론하고 등과를 허락하여 시취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으므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많이 뽑았다고 하면 수천에 이르렀다. 선조 26년에 군병에게 조총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여 과거 과목에 포함시켰고 선조 29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청에 따라 가까운 신하를 한산도에 보내어 과를 열어 수조를 시험하였다. 이 시험이 주사과의 시초가 된다. 선조 35년에 조정이 주사의 노고를 고려하여 경상도 부산과 거제 그리고 전라남도 경도와 고궁도의 주사과를 열어 초시에 17,000여 명을 각기 뽑고 그해 겨울에 회시를 다시 열어 1,600여 명을 뽑았다. 광해군 때의 변방의 상황이 나날이 급박하여 무사를 널리 뽑으려 하는데 경성에서 모아서 시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승지를 각 도에 내려보내어 전체적으로 10,000여 명을 뽑았다. 이에 만과라는 말이 생겼다. 이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대사자와 차사자의 엄중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을 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대사의 패단이 많이 있었다. 인조 6년 봄의 별시, 초시 합격자의 수가 10,000명인데 본인이 활을 직접 쏜 사람이 반이 되지 못한다 하여 회시를 개최하게 되는데 응시자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과규를 훼손함이 심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시취의 사람 수가 많아서 종래 회시의 장소인 훈련원 한 곳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자연히 과장을 나누어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훈련원을 1소로 하고 모화관을 2소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응시자들의 집단 행동이 훈련원이 아닌 모화관에서 일어났으므로 시험 장소를 나눈 것은 인조 6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응시자를 두 곳으로 나눈 것은 속대전에 의하면 경은 종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 좌는 1소에 속하고 우는 2소에 속하며 충청, 경상, 전라 좌도는 1소에 속하고 우도는 2소에 속하며 함경, 황해도는 1소에 속하고 강원, 평안도는 2소에 속하였으며 인조 15년에 5,500여 명을 뽑은 즉 합격자의 방을 낼 때에 궁궐이 좁아 왕이 도나문에 칠림하여 꽃을 내려주니 골문 밖의 방방은 이때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효종 2년의 별시와 숙종 2년의 정시에도 이 예를 모방하여 행하였다. 시취의 과목 가운데 조총을 추가하였으나 일찍이 폐지된 과목은 없었는데
목전은 본래의 무예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용적이지 않으며 도시의 시행에 있어서 금군이 상납한 목전을 측량하니 그 무게가 팔전의 정식에 맞지 않았다. 무거운 것은 7전이고 가벼운 것은 6전인 것이 있어서 이를 법으로 고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과장과 도시의 시험에서 이를 빼고 유엽전 1순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한지를 병조해서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이에 효종 8년에 비국이 그 시행을 주청하였으나 일에 불편함이 있으니 당분간은 예전의 예에 따라 하라고 하므로 그 실행을 보지 못하다가 현종 9년에 초시의 융량과 편전으로 시취를 하라는 전교가 있어 병조에서 이를 행하게 되니 목전의 폐지는 이때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엽전은 도시와 장관의 시사와 취재의 사용이 허락되고 마침내 무과초시와 복시에 추가되었다. 과거의 응시자가 경성에 많이 모이고 활쏘기 기회가 정밀해지는 것은 현종 때의 최고였다고 한다. 이를 추론하면 궁술의 보급 정도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과에서 응시자를 많이 뽑게 되므로 일반 대중 다수의 극렬한 과거욕을 불러일으켜 농부, 공인, 상인, 용례와 심부름꾼까지 자기를 다투어 사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농부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등과자가 등용되기를 기다리며 경성에 와서 머무는 자가 2만 명에 가까움으로 이로 인해 쌀의 가격이 급등하기에 이르러 정치와 경제의 각 방면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문관이 무인을 찬시하는 풍토가 더욱 심해지므로 사대부의 자제는 기꺼이 공궁한 선비로 늙어 죽을지언정 무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강서에는 능하나 무예가 부족하여 무과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다행히 등과하였다 하더라도 만과의 후로는 관직에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져 사대부의 자손 가운데 무과에 응시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숙종은 근래 무과에서 등용할 자가 심히 적다. 이번 출시의 결과를 보더라도 사대부의 자제가 10여 인에 불과하니 어찌 장래의 임용을 기대하겠는가. 조정이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문무를 가리지 않는데 무과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까닭으로 사대부의 자제가 거의 응시하지 않으니 국사가 한심하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자제가 여럿인 사람은 무예를 배우도록 권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는 숙종 12년 식년 초시가 있은 후의 일이다. 위의 폐단을 바르게 고치려면 강규를 엄하게 하여 천민이 많이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막고 회시와 전시의 합격자 수를 반드시 정하여 많으면 100명에 불과하도록 하고 그 수가 적으면 혹 5, 60명이 되도록 합격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족은 응시에 열망이 없어 숙종 16년에 무죄 이집이 아뢰기를 병진만과가 시행된 후 사대부의 자손이 모두 부끄럽게 여겨 이로써 무사가 모자라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신은 현종 3년에 예에 의해서 청을 설치하여 무를 장려하기를 청하므로 왕이 신하의 충성이 문무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나 근래 무과 방목에는 사대부의 자손이 거의 없으니 사족이 무업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가히 알 수 있다. 청을 설치하여 무를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교지를 내리고 권무청을 설치하여 양반의 자질을 청구하여 무예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는 속칭 관할량의 효시이며 양국 권무청에 속한 양반에게는 등과에 있어서 편의를 주었다. 무분별한 무과의 결과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았다. 그러나 일부 계급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풍은 전국적으로 퍼져 궁술이 널리 보급됨은 덮을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경성의 활터가 증가하여 정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기치를 세웠다.